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학년 지구과학 2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구 내부 구조, 지각의 두께와 지각 평형설입니다. 본 수업에 쓰인 그림 자료 소유권은 미래엔 교과서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지합니다. 저작권법 보호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토론 수업 내용은 제시한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하면 조에 따라서 토론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관련된 영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ucture of the earth, 지구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Most of what we know about the interior of the earth, 지구의 내부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의 대부분은 come from the study of seismic wave from earthquake, 지진으로부터 온 지진파의 연구로부터 나온다, 얻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Seismic waves from a large earthquake pass throughout the earth. 커다란 그러한 지진으로부터 온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his wave contain vital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earth. 이러한 파장들은, 이러한 파는 vital information, 즉 아주 굉장히 생동적인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bout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earth. 지구 내부에 관해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s seismic waves pass through the earth, 지구를 통과한 지진파에 따라서 they are 그것들은 reflected, 반사하거나 또는 bent, 굴절되는데, 그런 것들은 like a ray of light bands when they pass through a glass prism. 그 빛이 유리를 통과할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할 때 굴절되거나 반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ecause the speed of the seismic waves depend on the density. 지진파의 그 속도가 density는 밀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되겠죠. We can use the travel time of the seismic wave to map change in density with the depths. 우리는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깊이에 따른 밀도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변화의 세스믹 웨이브의 주시곡선, 지진파의 주시곡선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show that the earth is composed of several layers.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지구가 여러 층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구 내부에 지진파가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영어에 표현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러한 내용들은 탐구 활동이었는데, 진앙과 진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정선과 양구, 문경에 P파와 S파에 도달하는 그 지진파의 그 곡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PSC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관측값을 이와 같이 얻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진원거리를 통해서 PSC를 통해서 진원거리를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양구, 정선, 문경 지역의 그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그런 원을 그리고 그것의 교점을 이용해서 진앙을 결정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원의 깊이를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탐구활동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체파의 특징, 여기서 실체파라는 것은 P파하고 S파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P파하고 S파가 어떤 그 속도로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매질에서 통과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파의 속도 변화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의 조건은 매질의 상태와 밀도의 상태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 자체가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매질의 특성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그 특징에 따라서 지진파가 어떻게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의 내부의 층상 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호면과 멘틀의 발견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그 불연속면과 레만 불연속면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했던 모호면, 그리고 구텐베르그면, 그리고 레만면 같은 경우는 지구의 내부의 물질 상태에 따라서 이런 지진파의 속도 자체와 기울기 자체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붙여진 그러한 그 이름이 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각표형설과 지형에 따른 모호면의 깊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층상 구조와 불연속면은 지구의 층상 구조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의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 불연속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각의 분포와 두께의 차이로부터 지각 평형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진파는 매질의 특성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매질이라는 것은 매개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매개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도와 탄성 계수에 따라 속도가 결정됩니다. 밀도가 클수록, 그리고 탄성 계수가 클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경계에서 속도와 경로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계가 지각과 멘틀, 우핵, 내핵이 되겠는데, 그런 곳에서는 그 물질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속도와 지진파의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P파와 S파의 특성을 통해서 지진 기록을 분석해 보면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는 물질의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지각, 멘틀, 우핵, 내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계에서 지진파의 속도와 경로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종축에 보면 0은 여기에서 지표면이 되겠고, 여기가 6천 밑에 여기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표면에 지구 표면이 0이고 지구의 중심 부분이 6,4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횡축이 되겠고, 종축이 되겠고요. 횡축은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녹색 부분은 P파, 그리고 여기 청색 부분은 S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지각, 멘틀, 우핵, 내핵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각, 멘틀, 우핵, 내핵으로 감에 따라서 P파와 S파의 그 속도 분포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분, 멘틀과 우핵의 경계 부분, 우핵과 내핵의 경계 부분에서 P파 그리고 S파의 지진파의 속도와 기울기 자체가 크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지구의 내부의 층상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내부의 물질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크게 변하는데, 이러한 것을 발견한 사람 자체가 이렇게 불연속면, 속도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면을 갖다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그 불연속면을 이렇게 발견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모로 비치치라는 사람, 그리고 구텐베르크, 그 다음에 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밝혀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로비치치면, 구텐베르그면, 레만면이라는 그러한 그 불연속면을 명칭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불연속면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물질의 상태라든지 밀도가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의 내부의 층상 구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의 구조를 밝혀낸 첫 번째 사람은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로비치치는 진앙으로부터 약 200km 지점에서 주시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경계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분이 되겠는데, 이 경계면을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그림에 다시 보면은 여기에서 200m 이 부분에서 200km가 아니라 200km 부분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크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즉 지각 부분하고 멘틀 부분이 어떤 경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진파의 그 기울기 자체가 크게 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뭐로 비치지?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텐베르그 불연속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은 진앙으로부터 각거리가 103도 이상이면 일정하게 기록되었던 피파의 진폭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파는 143도 이상에서 다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의 피파는 예상 시간보다 이렇게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피파가 여기가 이 진원이 되겠죠. 이 진원에서 수직한 요 점이 진앙인데, 진앙에서 즉 그 103도까지는 피파가 이렇게 잘 전파가 됐는데, 이 103도에서부터 143도 요 사이에서는 피파가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피파의 암영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피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그 진앙에서부터 103도까지 여기 이 부분까지가 요 깊이를 보면 2900km가 되겠죠. 여기가 지각이 되겠고, 요 부분이 멘틀 2900km, 여기서 지난 이 부분에서는 피파가 전파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피파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을 피파의 암영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3도 이상이면 일정하게 기록된 피파의 진폭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파는 143도 이상에서 다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의 피파는 예상 시간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3도 여기서부터 143도 요 사이는 즉 외핵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과 외핵의 그 경계 부분에서 143도에서 103도에서 143도 사이에 피파 자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피파의 암영대라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측 결과로부터 103도부터 143도 사이에서는 피파의 에너지가 거의 도달되지 않은 암영대가 존재하며, 피파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불연속면이 약 2900km의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이 불연속면은 멘틀과 핵의 경계면으로 2900km는 멘틀과 핵의 경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앙에서부터 143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되겠죠. 구텐베르그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한편 구텐베르그 불연속면 아래에서는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외핵 부분 자체가 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파는 액체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로부터 핵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1920년대 지진계의 그 발전으로 정밀한 지진파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피파의 암영대 내에서 약한 피파가 이렇게 관측되었습니다. 레만은 이를 핵이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분되고, 내핵에서 굴절된 피파가 암영대에 도달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약한 피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피파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파된 것이 외핵과 내핵의 경계 부분인데,
이 내액은 여기가 지금 다시 여기 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액은 액체 상태고 내액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액에 통과한 이 부분 자체가 여기에서 굴절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약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굴절된 피파가 암용대에 돌달된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액과 내액의 경계는 약 5100km에 존재하며 이를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여기가 외액의 그 멘틀은 2900km까지가 그 멘틀이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5100km까지가 외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100km에서부터 6400km까지가 내핵이 되겠는데 이 5100km의 이제 경계가 외핵과 내핵의 경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각의 두께와 지각 평형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비치치가 발간 반도에서 알아낸 모호면의 깊이는 약 30km 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진학자들이 전 세계의 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륙에서는 모호면의 깊이가 대략 30에서 70km 정도로 이렇게 깊은 반면에 해양에서는 5 내지 10k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모호면이라는 것은 모로 비치지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로 비치지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죠. 또 같은 대륙 내에서도 고지대에서 모호면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모호면이 있죠. 모호면이라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이 모호면의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그런데 이 해양 지각 같은 경우에는 모호면의 깊이가 이렇게 얕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멘틀이 되어 있는데, 멘틀 위에 이렇게 지각 자체가 이렇게 지금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 위에 지각이 떠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지각 평형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Y축에는 깊이가 나와 있는데 대략 대륙 지각이 깊은 부분은 약 한 70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 10km 정도,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모호면의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모호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멘틀과 지각의 그 경계 부분이 모호면이 되겠죠. 이 모호면에서 아까 봤듯이 지진파의 속도 자체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모로 비치지라는 사람이 모로 비치지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평형설을 정리를 해보면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멘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멘틀 위에 지각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평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겠는데, 멘틀이 지각보다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력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러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각 평형설은 에어리설과 프레트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에어리설은 지각의 밀도는 모두 일정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각의 밀도는 일정하며 높이 솟은 지각일수록 모호면의 깊이가 깊다라고 설명한 것이 에어리설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밀도가 균일한데,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높이 솟아오른 그러한 그 육지가 높이 솟아오를수록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멘틀 속에 깊은 곳까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에어리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설은 지각의 밀도는 모두 일정하고, 그럼에 따라서 높이 솟은 지각일수록 모음면의 깊이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박혀 있다, 깊은 곳까지 지각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음면이니까 모음면 자체도 더 깊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트설에 의하면 모음면의 깊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같으며 높이 솟은 지각일수록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모음면의 깊이가 어느 일정한 같으니까 높이 솟아오를수록 지각의 밀도는 작게 되겠죠. 이것이 프레트설이 설명한 지각평형설이 되겠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도가 작은 지각하고 밀도가 큰 지각을 보면, 밀도가 작은 지각은 이렇게 높이 여기 그 모음면 자체가 균일하니까, 모음면의 깊이가 균일하니까 밀도가 작을수록 높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밀도가 큰 지각일수록 이것이 이렇게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모음면의 깊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높이 솟은 지각일수록 밀도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밀도 곱하기 rho GH라고 해서, rho는 밀도, G는 중력 가속도값, H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 값 자체가 일정하려고 하니까 밀도가 작으면 그만큼 높이가 높아야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밀도가 크니까 rho GHA에서 rho는 밀도, G는 중력 가속도값, H는 높이 값인데, 밀도가 클수록 높이 자체는 작아야 똑같은 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각의 두께에 따라 모음면의 깊이가 다른 것은 에어리설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각의 두께에 따라서 모음면의 깊이가 다른 것은 에어리설로 잘 설명되고 있고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밀도가 다른 것은 프레트설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지각 자체가 지각의 두께 자체가 이렇게 두껍다라는 것은 프레트설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설과 프레트설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핵심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구분하는 불연속면의 명칭은 각각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까 수업한 내용에 따라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모호면, 모로비치 불연속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는 쿠텐베르그 불연속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는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이렇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붙인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불연속면이라는 그런 의미는 속도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경계면이다. 그리고 그 경계면 자체가 이렇게 속도가 크게 변하는 것은 물질 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밀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연속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빙하기 때 남극 대륙에서의 모면 깊이는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겠는가.
그랬는데 빙하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빙하기 때는 빙하가 굉장히 두터웠으니까 모면의 깊이가 현재보다 이렇게 깊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창의 융합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질 때 지각이 침광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멘틀의 상태와 연관져서 생각해 보자. 멘틀은 부분적으로 유동성이 있으므로 대륙 지각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중력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침광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는 빙산이 남극 지역 같은 경우에 빙산이 위에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속으로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빙산의 깊이가 더 깊게 이렇게 잠겨 있는 것과 같은 그 예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